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장군의 발톱 들어갈 건데요. 얘는 좀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초점 맞추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걸 뭐라고 하지? 왜 공작에 투입하는 어떤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스파이가 하는 역할이 뭐야를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 얘기만 살짝 잘 들으시면 그냥 줄거리는 좀 되게 편안한 작품입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정함, 한 인간의 순수성이 말살이 되는 그러한 모습, 결국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이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인 특징을 먼저 얘는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사령관이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가 지금 싸울 거거든요. 동쪽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사령관과 그리고 서쪽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인 또 거기를 대표하는 사령관들의 특징과 그리고 이들의 대사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를 통해서 아마 대부분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갈등, 아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 갈등이 전쟁 중인 지금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장군이 이 전쟁 중에 피해를 입는 희생양이 되는 대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희생양이 될 거고요. 기본적인 성향을 얘기하자면 순진무구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몰라. 심지어는 이제 첫 스타트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이니까 전쟁에 발탁이 되어서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를 잠깐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징집 영장이 와요. 근데 그게 동명이인 거지 자기 게 아니었거든. 동명이인 거라 자기 게 아닌데도 그러면 사실은 한 번쯤 의심해보고 혹은 이걸 뭐 가서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냥 그걸로 그냥 군대에 들어옵니다. 근데 군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앞부분에 줄거리 있지. 온갖 질책 무시를 받다가 사령관의 어깨에 주무르는 사병이 돼요. 나가서 싸우는 사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저 뒤에 중간쯤에 나옵니다. 제가 잠깐 부분을 보여줄 건데 어느 정도로 어리숙하냐면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고향에서 편지가 왔는데 동명이인인데 잘못해서 제가 온 거라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 걸 알면 하루라도 바삐 확인해서 도망 나가야지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중요한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숙하죠. 어리숙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서 희생양이 되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른다는 건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전쟁의 비정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줄거리가 맞아요. 자, 기본적으로 동쪽 나라 사령관이 뭐를 하냐면 이제 뭐부터가 문제가 되냐면 얘를 저게 공작을 하는데 거기에 투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정보 공작에 투입할 장교로서 얘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쉽게 하면 스파이로 보내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역정보를 공작할 그런 사병으로서 얘를 보내야겠구나 생각하는 이유가 얘가 어리석어서인 거야.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스파이를 보낼 때는 이제 스파이를 놓고 야 스파이야. 저쪽에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렇게 거짓말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원래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건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공격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한테 거짓 정보를 흘려서 그들이 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을 취소하게 하는 게 이 사령관으로서는 목적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파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쪽 사정이 이러하다고 거짓말을 해. 그래야 그들이 뭐 구체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공격을 취소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령관이 머리는 또 비상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스파이랑 그런 거거든. 만약에 붙잡혔을 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면 이게 성공하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면 사실을 다 얘기하잖아. 그래 내가 스파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거짓말 하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오장군을 보내야겠다. 왜냐 얘는
얘한테 애초에 거짓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들이 그들끼리 하는 대화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알고 저쪽에 갔을 때 그것도 보낸 게 아니야. 그쪽에다 떨궈 놓는 거지. 그러니까 저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포로가 되었을 때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물어보니까 얘는 뭐 어떤 사명을 띠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들은 거짓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오장군 입장에선 사실이다 보니까 아주 진실되게 사실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못되면 오장군이 희생되고 심지어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리라는 걸 적군지에 간 건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보낸다는 건 자신의 병사가 죽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오로지 전쟁의 승리를 최고 목표로 두고요. 병사가 죽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비정한 성격. 그 또한 전쟁이 만들어낸 한 인간형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장군이 이쪽으로 가서 결국은 가가지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야. 오장군 입장에선 진실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 정보를 듣고 공격 취소.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공격 취소했는데 살짝 시간이 들은 뒤에 알은 거예요. 아, 거짓 정보였구나. 그래서 이거 공격 괜히 취소했네. 저쪽한테 시간만 벌어줬어. 아, 그런데 저 오장군 진짜 우리한테 거짓 정보 흘린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막 고문을 합니다. 너는 진짜 누구냐? 너의 진짜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어리숙한 척하지만 넌 어리숙하지 않은 스파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정체는 무엇이며 저쪽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띠고 왔으며를 아무리 고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는 거야. 모르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인물로 치죠. 아, 세상에 저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안몸 위생하는 것을 저렇게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저렇게 하는 저 모습이요.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쪽 서쪽 나라의 사령관은 오장군을 진정으로 훌륭한 장군으로 오판을 하고 죽이기는 죽여요. 사형을 시키긴 사형시키는데 좀 영예롭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조금은 좀 높인 그런 예우를 갖춰서 그렇게 사형을 시킵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훌륭한 장군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구나. 밝힐 게 없어서 못 밝히게 된 건데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건 결국은 전쟁 때문이지 않겠느냐를 보여주고 싶은 글입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제가 부분 살짝 읽어가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얘는 자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는 읽었죠? 사령관의 어깨나 주무르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10경을 잠깐 읽어봅니다. 정보 참모가 서류를 주면서 역정보 공작에 투입할 장교입니다 라고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어. 내가 결정했어. 왜? 오장군을 내보낼 생각이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장군에게 대해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올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대사의 세 번째 줄. 그 병사는 내 어깨를 주무르면서 나와 함께 브리핑을 받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브리핑을 할 거야. 해라. 거짓 브리핑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브리핑 내용은 모두 거짓이지. 그 거짓 브리핑 내용은 그 병사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고스란히 적에게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한테 거짓 브리핑을 하게 만드는 건데 오장군이 원래는 본인이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거짓이고 그걸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거 자기 목숨을 걸었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한 거 없이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희생이 되는 곳에 적진의 얘를 그것도 떨고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하고 그 다음에 냉정한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11경에 보시면요. 적은 공격을 앞두고 아군에 대한 보다 광범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군 장교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포로를 잡아야 이쪽의 사정을 들을 수 있으니까. 수색 중대장은 적의 관측소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 겁쟁이 병사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오장군이겠죠? 왜냐하면 얘를 내려놓고 올 거니까. 항상 표현을 달리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야 라는 인물 찾는 게 소설에선 핵심이야. 걔를 팽겨쳐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럼 그쪽에서는 잘 됐구나 옳다구나 하고 얘를 잡아다가 포로로 잡겠죠? 그리고 마구 고문하면서 물어보겠죠? 얘가 얘기하겠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짓을 얘기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그곳에 혼자 남겨오면 도망갈 텐데요. 아, 도망가는데도 최선의 용기는 필요할 거다. 얘는 그럴 용기도 없어. 아마 붙잡힐 거야. 그러니까 잘해보세 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맨 아랫줄을 보시면 오장군이 들어옵니다. 어깨를 주물러 드리러 왔습니다. 얘는 이제 멋모르고 오는 거지. 그것을 바라보는 중대장은 그나마 약간의 인간미는 있죠. 오장군을 착잡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즉, 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쟤는 그 적진으로 들어갈 애구나. 결국은 희생되겠구나 라는 시선이겠죠. 그리고 와서 오른쪽 짐을 넘어옵니다. 위에서 4줄 정도 내려올까요? 오늘 아침에도 배부르게 먹었나? 그랬더니 예! 3인분 먹었습니다. 대표적인 어리석은 3인분 먹은 게 어리석다는 소리가 아니야 얘들아. 이 상황에 3인분 먹은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누가 많이 먹는 걸 어리석다고 그러다. 많이 먹을 수 있지 뭐 많이 먹는다고 요즘 많이 먹는 거 대세 아닌가? 근데 뭐 어쨌든 예 3인분 먹었습니다 하고 그 아래로 5줄 내려오시면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각하 고향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 편지가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제가 요 편지 이쪽에다 그냥 쓸게요. 이 편지가 오장군의 어리숙함을 잘 드러내는 소재가 되죠.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얘기해줬거든. 동명이인이라고 잘못 간 거라고. 근데 그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 하고 이게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라는 걸 도리어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각하 그 편지에 이 육군 이등병 오장군이 같은 동네에 사는 오부자의 아들인 오장군 대신 군에 잘못 들어온 거라고 쓰여있던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 관심도 없어요. 설사 알았다 하시더라도 지금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비정에 순하게 수긍하면서 저도 무슨 뜻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각하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자, 굉장히 어리숙하지요. 그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은 포로로 잡혔고요. 그래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얘는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그 거짓 정보 때문에 자 아래에서부터 2, 4, 6줄 올라갑니다. 사령관의 대사 보세요. 우리는 한바텀에 큰일 날 뻔했다. 쟤네들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공격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면서 2번째 줄, 적은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방어 진지 구축을 소홀히 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적은 우리가 공격을 취하도록 유인, 전투력을 소모시키고 적당한 시기에 일대 그 반격으로 전환할 계획했던 것. 사실 이게 거짓말인 거야. 아니야.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공격받으면 안 돼. 그래서 공격받으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작전을 한 거고요. 결국은 그것대로 공격 계획을 취소한다. 자, 공격 계획을 취소한다. 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공격 계획을 취소한다. 에다 밑줄을 그으시면 이건 거짓 브리핑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 내린 결론이지요. 어쨌든 뭐 동쪽 나라 사령관의 의도대로 되긴 됐어요. 자, 14경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고문을 당하는 거야. 왜냐면 넌 누구냐? 어떤 스파이야를 이제 계속 고문을 당하는데 사령관이 이제 눈치를 채고 들어와요. 뭐가 눈치채냐면 아, 거짓이었구나. 괜히 쟤네들한테 시간만 벌어줬어. 공격을 안 해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자, 거짓이었어. 근데 그건 결국 얘가 말을 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얘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이 와중에도 끝까지 저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을 토로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을 한다는 건 정말 훌륭한 장군이야.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겠다는 뜻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며 들어옵니다. 자, 사령관이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와서 위로부터 2번째 사령관의 대사를 봅니다. 정보장교에게 다가가서 말채찍으로 마구 갈겨대고 나서 그러면서 쓰레기 같은 놈, 넌 이 장교에 비하면 발톱에 때반도 못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 어서 의사를 모셔. 대단한 인물이야. 이 사람, 너는 그 정도도 못할 인물이잖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데려놨더니 오장군이 계속 엉엉 울어요. 바보처럼. 정말 순진무구한데 자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엉엉 우는 그 모습 자체가 순진무구하게 행동하려고 아직까지도 거짓으로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사령관의 대사, 이제 연기는 그만하지. 귀관의 임무는 끝났어. 어차피 그래 나 실패했어. 그래서 귀관 덕분에 적은 시간을 벌었고 우리는 공격할 기회를 놓쳤네. 귀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에 알았지. 제발 이제 연기는 그만하라니까. 귀관의 진짜 이름은 뭐고 진짜 계급은
그분 뭐야?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더 엉엉 크게 소리내서 웁니다. 서러웠겠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총살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오장군이 하늘을 향해서 엄마, 꽃분아, 먹새야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리워하는 대상을 부르는 건 정말 오장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심이에요. 이것도 진심이야. 가족이나 친구를 부르면서 울분, 그 그리움에 서글픔에 우는 것도 진심인데 이것조차 연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오장군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사령관의 대사를 봅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연기로 장식했다. 자, EBS에서 이 표현을 하죠. 실제가 아닌 연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엄마, 꽃분아, 아무리 무식한 시골뜨기라도 그보다 더 시골뜨기일 수는 없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시골뜨기처럼 잘 연기를 하지? 실제인데, 실제 시골뜨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이렇게 순진무구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전쟁의 비정함은 부각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전체적인 요 틀거리 정도 하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작품은 아니었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